전염병을 은폐하는 것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정보 파악이 부족하다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실수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마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권위주의 제도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오류는 훨씬 적다. 이 제도는 실수를 범하고 비판을 허용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는 현대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끝없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정의라는 기반이 결여되게 되고 조만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3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칭송했다. 몇몇 서양 학자들조차도 소련을 칭송했었다. 한동안 북한 쪽이 남한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와 효율, 이런 단일 변수로 이런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역사와 문명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현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던 독일군은 그 강세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각 방면의 대가는 크고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균형이 결여된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가 많다. 이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이 기준으로 재단하고 이에 자만해서 가치에 대한 추구가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제 균형을 다시 찾고 문명을 재건해야 되는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 현대화의 구축 방향 그리고 기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중국 문명의 재건, 중국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통치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 인민의 행복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숙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떤 초월적 가치를 제도의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문명의 개편, 제도 개편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 근대 이후 어쩌면 중국의 전통 문화 및 문명 구조의 붕괴와 연관이 있을 듯한데 중국 사람들은 외부의 시각에 극도로 민감하다. 특히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 칭찬을 과다하게 해석한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비판은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나친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비판을 하면 이를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즐거워한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이런 태도가 실제로는 연약함과 부패의 상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발전의 관건 요소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100년 전 전쟁 후에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서방 침몰론이 단적인 예이다. 중국의 국민 정서가 열등감과 자만심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이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잘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 우선 중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은 상당히 객관적이어서 여러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작 이들 국가에서는 중국 방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세계 어느 국가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중국의 길거리 관리 제도가 있는가? 없으면 중국 방식은 절대 적용할 수가 없다. 서방 국가들은 록다운 운운하면서 일상 외출을 금지시킨다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인정과 자율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의 풍청과는 다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찬미자는 성과만을 보는데 익숙하고 비판자는 그 내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인식한다. 우리가 항상 듣는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의 새로운 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실수 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응당 책임져야 할 책임을 책임지는가? 인정해야 되는 잘못을 인정하는가? 이것의 문제이다. 이른바 소위 미엔즈라고 해서 마땅히 인정해야 될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불신은 물론 보통 중국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교양 없는 행동, 졸부의 행동 방식,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족, 독선적인 태도, 억지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나는 점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여 년 전 유럽에 있던 중국의 상업은행이 불에 탔을 때 나는 앞으로 잘못되면 국제적으로 중국 사람을 배척하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태가 중국인들에 대한 세계의 불신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세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중국의 공식 언론이 처리하는 방식이 부당하면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더 나쁜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책임지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질병 사태가 발생한 후에 나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중국에 대해서 그것 참 쌤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일부 인사들이 이번 질병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과 의구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보통 중국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고소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여러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번 질병이 가장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일부 중국 사람들이 특정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행한 폭력, 비인도적, 비인간적인 대우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인간애가 부족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장래에도 가장 회복하기 어려우며 가장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나는 재난 중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사유, 감정, 인식이 좀 더 깊어져서 문명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길 바란다. 자신이 중국에 있든 이 세계 어디에 있든 모두 정의와 인권, 존엄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관심과 추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이해이다. 편협한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한 민족을 문명으로 가져가는 동력이 된 적이 없다. 근대의 역사를 보면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국가의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그 위에 좀 더 초월적이고 심오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중국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열쇠일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을 잣대로 규정한다면 아마도 중국 그리고 세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터액티브한 관계이다. 현대 문명의 가치가 확립되지 못하면 체제의 폐해에 대해서 더 양보하고 승인을 하는 결과가 되고 체제가 건전한 이상의 전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협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재앙에 가까운 논리이다. 다행히 매번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각성을 해서 이 재난적인 논리를 타파하였다. 문화 대혁명이 그랬었고 그래서 개혁 개방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의 질병 위기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물결을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사조가 세계적 차원에서 부상한 데에는 2008년의 경제 위기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 그리고 테러는 그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굴절시키고 있다. 미국에선 벨트, 프랑스에선 노란조끼, 영국에선 브렉시트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흐름의 강화이다. 나의 기본적 판단은 이번 세계 공중위생의 위기를 표지로 해서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고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이래로 이번 이 사태의 물결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타격을 받아 약화된 세계화, 글로벌화의 물결을 지금은 완전히 종식시켜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마치 첫 번째 세계화 물결과 유사하다. 첫 번째 세계화는 19세기 6, 70년대에 시작이 돼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인데 글로벌화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시대라고 불리운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만일 그때 어떤 작은 상황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1차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국가 간 내부의 문제, 국제 간의
간의 불균형, 신흥 세력의 부상 이후 기존 세계 구도에 대한 도전, 신흥국이 신봉하는 원칙과 현존 가치 시스템의 충돌, 이렇게 구조적 추세이고 필연적인 사항들도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독일을 보는 것 외에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독일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세계화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누적되어 왔고 적절히 조정을 하지를 못했다. 물론 나는 세계화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화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 세계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경론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세계화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낭만적인 세계화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민족 국가의 역할은 한동안 강화될 수도 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이 일부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주장이 일부 국가와 그룹에서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세계주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다른 하나의 입장도 발전할 것이다. 인류 공동의 도전, 그리고 각국 내부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관점 사이의 게임은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기조가 될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안목을 빌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이미 세계화, 중국의 부상,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유지돼야 되겠지만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개혁을 필요로 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연루가 되고 피해를 입은 것은 사람들, 받은 피해 규모, 국가 동원,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각국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두 전시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다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전통적인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고 테러 공격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중대한 위협이다. 인간과 질병의 전쟁, 연대에 의한 각종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상의 영향은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 자원이 위축될 것이고 이것은 곳곳에서 사회 충돌을 유발하고 이번 질병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뒤따르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국지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2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참전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여파는 떨어져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세계 판도의 중대한 변혁을 야기할 것이고 구시대는 이미 붕괴되었으며 이후 인류의 역사는 2020년 이전 그리고 2020년 이후로 나뉠 것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번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서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한쪽에서 모종의 선택을 한다면 중미가 점점 멀어지는 추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 시대에 들어섰으니 보다 심각하게 제도의 전환을 추진하고 법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인류가 겪었던 대재앙 이후처럼 2020년 이후 사람들은 더욱 생명을 아끼고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많은 카니발과 축제들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번 전염병은 반드시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상적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공공의 건강과 정부의 역할, 시장의 지위, 자본과 권력의 관계, 운영의 논리, 지정학적 구조의 재구성, 그리고 현대 문명과의 기본적 문제에 관한 사고를 야기할 것이다. 재앙은 인간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변화시킨다. 특별한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생각을 자극한다. 이번 위기도 우리 민족에게 과연 반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검토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 나는 제도의 개편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치라는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조정을 해서 문명의 변화를 좀 더 가속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중국인들은 어떤 문명적 이미지로 세계에게 중국을 보이고 싶어 하는가? 중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